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인데 여기가 이거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쌤이 유주는 한 명인데 그 이후에 중1이 11명이었는데 저기 또 에어컨 또 안 해가지고 금요일에 안 됐다가 금요일 밤에 붙였는데 주말 사이에 또 고장이 나서 여기 왔다 갔다 유주는 전세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로 쭉 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끼리 민폐가 아닐 것 같아서 아예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원래 띄워서 하다가 안 띄워서 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책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도 문제를 그림이랑 이런 걸 얼추 조금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 예제 1번에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유제 1번을 볼 건데요.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정비례 반비례에서 자, A, B의 핵심은 그래프 정말 문제를 다 지우고 이것만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A는 어디 있냐면 이 정비례 그래프 이 정비례 관계 식에 있는 x의 개수가 a고요. b는 어디 있냐면 이 좌표에 x값이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a랑 b를 구해서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때 A랑 B 중에 뭐부터 찾을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원래는 이게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할 때 A를 먼저 할지 B를 먼저 할지 구해줘야 되는데 A를 구하려면 이 직선이 지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알아야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있지만 x값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럼 지금 x값을 모르는 점으로는 얘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a부터 구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b부터 구해야겠다 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정비례 그래프는 당장 사용할 수 없으니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를 써야 되는데 마침 이 반비례 그래프가 b, 4를 지나고 있어서 저희는 반비례식에다가 b, 4를 대입을 해서 b를 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 하는 것은 b, 4를 반비례식인 여기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에 대입을 하죠.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에 x에 b, y에 4가 들어가면서 4는 마이너스 b분의 12가 되는데요. 12 이후로 과정은 쓰지 않고요. 그냥 b를 구하는 왜냐면 얘는 1차 방정식 풀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b값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b값을 구하면 b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3,4라는 게 나왔고요. 이 b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두 줄로 줘야 되겠다, 얘는. 헷갈리니까. 그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왔으니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4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이번에는 정비례식인 y는 ax에 그거는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없어서 대입하면 자 그럼 y는 ax에다가 x에 마이너스 3 y에 4를 대입을 했더니 4는 마이너스 3a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 풀 줄 알아? 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정비례 반비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은 없고 a가 뭔지가 적혀 있으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도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단계는 간단하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정말 a 더하기 b만 해주면 되고 a 더하기 b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4였고요. b는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4 괄호를 할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통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통분할 줄 알아? 를 물어보는 게 아니어서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친구가 3분의 9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 덧셈이므로 부호는 그대로 분자끼리 더하니까 3분의 13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3.
숫자가 좀 깨끗하진 않네요. 아무래도 반비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제가 초요약을 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얘가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y는 기체의 부피고요. x는 기체의 압력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어떤 식인지는 안 알려주고 반비례야 이거 라고만 알려주고 있어요. 확실히 부피가 기압이 세일수록 부피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이게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압력을 약간 여기 물풍선 같은 걸 더 치면 제가 누르면은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눌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압이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얘가 힌트 한 개를 줬어요. 그렇다면 부피가 47제곱cm가 됐을 때에는 기압이 몇 기압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를 했으니 관계식을 구해볼게요. 자, 관계식을 구할 때 우리가 반비례는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면요. 반비례를 통해서 x랑 y를 곱하면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x, y의 값이 일정함으로 x, y의 값이 일정해요. 곱한 게. 근데 지금 마침 여기에 4기압일 때 90의 부피를 가진다는 힌트가 있으니 x, y는 기압 4일 때 부피가 90이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90의 값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그럼 얘는 계산하면 360이에요. 그럼 x, y가 360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관계식을 y는 늘었으니까 여기다가 두 줄로 쓰는 게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얘는 세 줄 써도 되겠다. 얘는 세 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다가 y는 여기서 x로 나눈 거니까 x로 나누면 x분의 36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걸 이용하면 x는 360. 예정을 필요해서. 자, 그래서 이제 기압을 구할 건데요. 어떤 기압이냐면 부피가 40일 때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부피는 y였고요. 기압이 x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y는 x분의 360에 관계식을 구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뭘 대입해야 하느냐? 부피가 40이라는 힌트가 있는데 부피가 y예요. 그래서 y에 40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y는 40을 대입하면 y에 40을 대입하면 40은 x분의 360이 돼요. 그럼 x는 x를 여기다 곱하면 40x가 360이니까 40에는 9를 곱해야 360이기 때문에 x는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에는 기압을 구하는 거니까 9 기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단위가 기압이라서 그냥 기압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문제가 있죠? 이거 네 문제는 먼저 유주가 써보고 잘 안 되는 거는 같이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이런 채점을 해줍니다.
했어요. 잘한 거 그런 거잖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서술형 아까 전에 나왔던 거 많은 자연스럽게 하고 왔네요. 그 다음에 3번에
그 A, B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해줘야 되는데 각각 원하는지를 말해줄게요. 풀이에 있을 테니까. 대문자 A는 2가 나오고요. 대문자 B는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곱하면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4번은 스몰 a랑 스몰 b를 구해서 곱하는 건데 이거는 그림 없는 이거랑 비슷한 문제죠. 유제 1번이랑 유제 4에 작은 a는 9가 나와야 되고요. 작은 b는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9랑 3분의 1을 곱해서 답은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오른쪽 위에 있는 5번. 5번은 그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 A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A를 구하면 답은 2가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유제 6번에 1초당 그 XY 관계식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얘가 6만 톤의 물을 방류하는 거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은 반비례라서 Y는 X분의 6만이 나와야 해요. 왜냐면 얘가 나가는 만큼 나가는 양을 늘리면 시간은 좀 덜 걸릴 테니까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리고 답은 120초가 나오게 돼요. 같이 해볼게요. 오늘 문제는 우리 이해가 된 상태니까 풀이만 쭉 한번 써봅시다. 유제 3부터. 이제 3에 그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는 안 그릴 거고요. A랑 B만 그릴 건데 자 일단은 A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X랑 Y가 얘가 1이고 얘가 6이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가 반비례 관계라면 둘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Y쪽을 봤을 때 6이 3이 되려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A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반비례 관계는 얘가 2분의 1배가 됐다면 얘는 그 반대로 곱하기 2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2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4랑 B만 먼저 볼 건데요. 4랑 B를 보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3, 2는 안 봐도 돼서 2는 지우고 자, 4랑 B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 1이 4가 되려면 곱하기 4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Y는 그러면 반대로 곱하기 4분의 1을 받아야 할 테니까 B는 6이랑 4분의 1을 곱한 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풀이 과정에 이게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 쓴다면 Y가 2분의 1배가 될 때 X는 2배이므로 A는 2 정도만 써주면 되고 X가 4배가 되면 Y는 4분의 1배가 되어야 해서 B는 2분의 3 이 정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A,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A, B를 구하면 답은 3이다 이 정도 써주면 돼요. 유제 4. 유제 4에서 점 2,A가 반비례 관계 위에 있대요. 그죠? 그러면 2,A를 풀이를 쓴다면 2,A를 처음에 Y는 X분의 18에 대입을 하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에 2가 들어가고 Y에 A가 들어가서 A는 2분의 18. 근데 2분의 18을 엮어놓으면 9가 돼요. 그래서 A가 29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가 B,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번에는 B,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요. Y는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3X에 대입하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B,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B가 돼요. 그럼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요. 나누어주게 되면 우리는 B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얘는 스몰 a, 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작은 a와 작은 b를 곱하면 9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맞았는데 왜 했지? 유제곱.
문제를 이용해서 쓴다고 하죠. 자, 이거는 그림 종이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릴 수 있을까요? 대충 한 여기에서 x좌표가 10인 있어요. 그죠? 여기 10이네요. x가 10인 상태에서 목색을 좀 쓸게요. 넓이가 70인 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알고 있는 정보를 녹색으로 하죠. 자, 그럼 여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x값이 10일 때인데 좀 휘었네요. 많이 휘었네. 여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x에다가 10을 넣어요. 그러면 10을 대입을 해보면 5분의 3 곱하기 10. 그럼 5랑 10이 약분되면 2가 나오니까 2랑 3이 만나서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는 10,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좌표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x값이 10인 건 알아서 x에다가 10을 넣었는데 이 10을 어디다가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x에 10을 대입하면 a랑 10을 곱하니까 10a가 될 거예요. 이렇게 10,10a. 자, 여기 좌표가. 그리고 지금 여기의 넓이가 7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알고 있는 정보는 다 표시를 했으니 이제 보라색으로. 자, 우리가 이 넓이를 이용을 하려면 밑변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 자, 밑변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생긴 걸 밑변으로 잡으면 좋은데 가로 모양으로 된 선이 없어요. 가로가 없는 경우에는 세로를 밑변으로 삼는 게 좋은데 여기 마침 세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밑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밑변으로 삼으면요. 자, 이 길이는 10a에서 6을 뺀 만큼이에요. 왜냐면 이 10a가 여기란 말이에요. 얘가 10a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10a예요. 정확하게는 0부터 10a까지니까. 그 다음에 얘가 10,6이라서 여기가 6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6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밑변으로 삼으면은 이 길이는 여기 전체 10a에서 6만큼 뺀 길이일 테니까 나는 밑변을 10a에서 6을 뺀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일단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이게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는 당연히 이게 밑변일 때 높이는 여기가 될 텐데요. 높이의 길이는 0부터 10까지니까 분명 10일 거예요. 높이는 10.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해봅시다. 이거 좀만 내릴게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삼각형은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이거예요. 10a-6. 괄호 해야 되는 거 알고 괄호를 해놓고 그 다음에 높이 곱하기 10.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랑 10이랑 약분이 되면서 이 5를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5를 분배했을 때 50a-30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70이래요. 아까 전에 넓이 70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70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이항시키고 50으로 나눠주면 a는 뭐가 나오느냐? a는 2가 나오게 돼요. a가 2라는 거를 구해준 상태에서 a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도 a는 2예요. 그럼 이거 풀이 좀 더 써야겠다. 이 방정식화죠. 그럼 여기서 50a는 100이므로 50으로 나누면 a는 2 이렇게. 그래서 a가 2가 되고 이건 아무래도 길이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지우고 다음은 문제 6. 반비례, 정비례 부분이 아무래도 서술형 이런 데는 반비례를 많이 내서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반비례가 많이 어려우니까. 자, 이게 여기에 댐이 있었다고 합시다. 옆면이에요. 옆에서 봐도 좀 얇은데 지금 원래 물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댐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댐을 열면 물이 이렇게 슉 열리는 건데 댐에 있는 이 문을 이만큼 열면 좁으니까 물이 쭈쭈쭈 그러니까 이 댐 치고는 조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문을 이렇게 확 개방을 해버리면 물이 팔팔팔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을 빼는 거를 한 번에 제가 조금씩 빼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게 오래 걸리겠죠? 이만큼 나오면. 근데 만약에 문을 확 열어서 물을 확 나오게 해버리면 그만큼 시간은 조금 덜 걸릴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물을 빼니까. 자, 그래서 얘가 원하고 있는 거는 반비례 관계구나. 왜냐면 x랑 y가 뭔지 볼게요. x는 한 번에 방류하는 물의 양이에요. 그리고 y는 시간이에요. 그치? 거기에 y초일 때 시간. 근데 얘는 초단이니까 여기다가 초까지 써놓을게요. 그래서 y는 시간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1초예요. 죄송해요. 이거 1초로 바꿔줘. 1초에 방류하는 물의 양. 자, 그럼 우리가 1초에 방류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은 그거를 시간과 곱했을 때 물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6만이었나? 6만 톤의 물을 방류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번에서 관계식 구하라고 나와 있죠? 관계식. 지워야겠다, 이거. 관계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초에 방류하는 물의 양과 시간을 곱하게 되면 y는 그 방류를 해야 되는 6만 톤의 물의 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6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총 6만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초간 500초씩 방류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몇 톤인지는 x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초에 500씩 하겠다는 거는 x는 500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는 500을 y는 x분의 6만에 대입하면 y는 500분의 6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0 2개와 여기 있는 0 2개를 약분을 하고 5를 600이라는 약분을 해주면 12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0이 나왔으니까 답은 120초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저희가 구하는 건 시간이니까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그래서 개념 원리는 이따가 저를 주고 가면 되고요. 나를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주는데 제가 최종 점검을 한번 할 거라서 나중에 월말에 오락평가와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개념 원리는 끝났고 RPM은 잠깐만요. 쭉 보고 있었어가지고
풀었던 거에서는 딱 한 개 드렸거든요. 1105번만 한번 붙여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같이 하면 1105번만 풀어주려고 나머지 푼 건 다 맞았어요. 이 문제만 좀 적고 있을게요. 해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1091번. 이거 어려운 거 같네. 여기 열릴 줄 알아요? 20%. 말이 어려운 게 조금 많이 나와 있네요. 1091번에 좀 생소한 것도 좀 있고요. 그죠? 좀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자, 기억에 1리터에 1560원인 휘발유가 X리터에는 얼마냐? 라고 하면 2리터가 되면 2배, 3리터면 3배의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제가 내야 되는 돈은 Y인데 그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1560원씩 늘어난다. 그래서 1560X만큼의 금액을 제가 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니까 고르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20명이 합격하는 시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응시를 몇 명이 하든 간에 20명을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률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합격률은 전체 응시한 사람 있죠? 응시한 사람. 얘를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많겠죠? 근데 여기에 합격 인원을 올려놓으면 이게 합격률이 돼요. 근데 합격률은 100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위에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X명이 응시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야 하고 합격 인원은 2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합격률 Y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분자끼리 계산을 하고 Y는만 남기면 Y는 X분의 2000이 될 거예요. 둘이 곱해서. 이렇게. Y는 X분의 200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명이 하면은 5일이 걸린다는 거는 X명이 일하면 얼마가 걸릴까라고 한 거예요. 그럼 2명이서 5일이 걸렸다는 거는 1명당 5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둘이 곱해야 1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밭이 있었는데 이거를 둘이서 한다면 2등분을 했겠죠? 그래서 밭 2분의 1,
절반을 가는 데에 5일이 걸린 셈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혼자서 두 개를 다 갈아야 했다면 5일이 두 번 걸린 거니까 10일이 걸리는 원리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한 명이 10일 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명이면 10일.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면 10일인데 두 명이 되니까 시간은 줄었네. 그래서 인원수가 2배가 되면 일수는 2분의 1배가 되니까 이거 반비례고, 반비례를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니은을 안 골라 넘어갔네. 반비례인데 이거 안 골랐어요. 그래서 니은은 골랐어야 되고요. 디귿도 반비례니까 골라줘야 돼요. 그럼 식을 세우게 되면 y1이 걸려요. 근데 y는 어떻게 구하냐? 일수를 구하는구나. 우리가 일수가 고정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일수는 10일인데 그거를 x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으니까 10일인데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10일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x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어른들은 뭐 1,000원은 아니고 뭐 일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그래도 막 1,000만 원 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모은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통장에다가 1,000원을 넣잖아요. 연 이율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연이 2023년 할 때 그 연이고, 이게 그 이익할 때 이 율은 얘가 합격률에 들어가는 율인데 율이 원래 맞아요. 그래서 얘가 1년 동안에 그 이자의 이잖아요. 이게 이자, 이득, 이거의 인데 1년 동안에 저한테 득이 되는 게 몇 %인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제가 1,000원을 넣어놨는데 그 1,000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연이율이 0%인 거예요. 더 돈을 더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연이율이 뭐냐면 1년이 지났어. 근데 고객님 1년 동안 저희 통장에 저희 은행에다가 1,000원을 넣어놓으셨네요. 그럼 저희가 1년 동안 넣어주신 보답으로 여기에 2%만큼의 금액을 더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연이율이에요. 그래서 연이율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제가 1,000원을 넣어놨을 때 거기에다가 연이율 X%에서 이자가 이제 그만큼 더 드릴게요 해서 원래 1,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1,500원이 됐다. 그럼 500원을 더 받은 건데 그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이자니까 막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이자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넣어놓은 돈의 X%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학은 의가 들어가면 곱하기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X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두 개가 약분이 되면 10X만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Y는 10X예요. Y는 10X. 그래서 얘는 정비례겠죠. 따라서 반비례는 니은과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몇 번을 해야 되죠, 저희가? 오른쪽 페이지인가요? 네. 혹시 번호가 몇 번일까요? 1103번. 오늘 이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303번. 오, 저 삼각형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크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많이 비워야 되니까 분필이 눌려가지고 너무 두껍게 됐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삼각형.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H, 여기가 O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직선이 Y는 3X 가는 직선이고, 여기는 Y는 3분의 1X 가는 직선이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가 2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인데, 구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구해보죠. 일단은 밑변의 길이와 이거를 표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x가 뭔지 모르지만 y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y가 2인 상황인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y에 2를 대입을 하면 x에 6이 들어가야 3분의 1 곱하기 6을 해서 2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다가는 6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6,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주황색으로 바꿔서 할 건데요. 여기가 x가 6이었다면 여기도 x가 6일 거예요. 방금 6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x가 6일 건데요. x 값만 알아도 여기다가 대입하면 6, 3, 18이니까 y 값은 1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려 18까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밑변과 높이를 찾는 일. 그럼 여기에 밑변의 길이는, 자,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여기가 18이에요. 여기가 2네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18에서 2를 뺀 거니까 여기의 길이는 1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역할을 여기가 하는데 높이가 0부터 6까지니까 높이는 6이에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 의해서 48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1100 아까 5번을 붙였는데 1105번의 답은 12개예요. 하고 1104번을 같이 해볼게요. 1104번은 반비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문제는 보통은 반비례거든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1106번에는 1106번. 1106번. 이거 얘랑은 조금 다르게 그 선분이 곡선이랑 겹쳐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파이게 드릴게요. 선분이 조금 보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A, B. 그리고 여기에 y는 kx 그리고 y는 x분의 a. 이런 상황인데 원래 그래프가 그 그림이 맞지만 선분이랑 곡선의 겹쳐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일부러 조금 띄어서 그림을 그렸고요. 자, A가 지금 어떤 좌표인지가 나와 있는데 A는 2,6이래요. 여기가 2, 여기가 6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떤 좌표냐면요. T,3이래요. 그래서 얘는 T,3인데 여기가 T일 테고 얘가 3이겠죠? 그래서 원래 더 위에 있어서 이게 겹치게끔 그려야 되는데 잘 보이게 하느라 너무 내려서 그렸더니 3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이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했었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뭔지에 따라서 이 직선이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근데 무조건 이 0,0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 텐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선분 AB를 지나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 선분을 지날 수가 없게 되어버리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울어지는데 이거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눕고 있잖아요. 누운 게 0이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여기가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그래서 얘가 숫자가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조금 더 누워버리면 더 이상 이 선분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 선분을 지날 수 있는 마지노선은 A를 지날 때나 B를 지날 때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저희는 경우를 나눌 건데요. 이 직선이 2,6을 지날 때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2,6을 y는 kx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상수 K의 범위. 형이 안 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직 많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 식을 완성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있는 2,6을 통해서 이 반비례 그래프가 2,6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2,6을 대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2분의 A가 6이 되기 위해서는 A가 12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y는 x분의 12로 좀 더 예쁘게 바꿀 거고요.
그럼 얘가 t,3을 지나는 거니까 x에 t를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을 해요. 그럼 x는 4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는 4,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제 2,6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건데요. 대입을 하면 이 k가 6이 나오게 되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k는 3이 나와요. k는 3.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뒤에 좌표 4,3을 y는 kx에 대입을 할 거예요. y는 kx에 4,3을 대입하면 노란색으로 되겠다. 4, 3이 들어가서 3은 4k가 되는데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4로 나누어지게 되면 k는 4분의 3이 나와요. 나누기 4, 나누기 4. 그래서 k가 4분의 3. 그 말은 즉슨 k가 4분의 3이 될 때와 3이 될 때까지 괜찮은 거고 그것보다 더 커지거나 작아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써야 하는 답은 k가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3까지 괜찮아요. 4분의 3부터 3까지 괜찮다. 이렇게 범위를 쓰는 거라서 답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7번이겠죠? 1107번. 난이도가 좀 있는 아이들은 A, B의 온도 변화를 30분간 측정을 해서 X분 후의 물체의 온도를 y도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문제에 있는 힌트를 그림에 표시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분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놓을 거고요. Y가 온도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할게요. 자, 그럼 온도 차이가 15도가 되는 게 언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건 우리가 그래프식을 찾아야 돼요. 자, A부터 찾아볼게요. A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정비되니까 Y는 AX 형태를 띠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A가 지나고 있는 점은 여기 2,4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2,4를 대입하게 되면 x에 2, y에 4가 대입이 되면서 4는 2a가 되는데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는 2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a의 그래프가 a가 2가 나왔으니까 y는 2x라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a는 y는 2x, 대문자 b도 구해볼게요. 얘는 y는 스몰 bx라고 놓읍시다.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대입해야 하느냐? b가 지나고 있는 점은 3,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3,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3,1을 대입을 하면 x에 3, y에 1을 대입하면서 1은 3b가 되는데 양변을 3으로 나누면 b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친구는 y는 3분의 1x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딘가 한 순간에 차이가 15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차이가 15도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어느 순간이 됐다고 칩시다. 여기 어떤 순간이 됐는데 그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를 시간은 보통 타임에 t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를 t라고 놓을게요. 뭔가 t가 됐을 때 여기와 여기의 값이 얼마였든 간에 온도가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t인데 이걸 지나고 있으니까 x가 t인데 여기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t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 x는 t인데 얘는 녹색 2x를 지나고 있으니까 2t라고 쓸 수 있어요. t, 2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온도 차이, 즉 이 값과 이 값을 뺐을 때 그게 15도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온도는 y였으니까 y 값인 2t에서 y 값인 3분의 1t를 뺀 게 15도가 되게끔 t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2t에서 3분의 1t를 뺐더니 그게 온도 차이 15도를 완성시켜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양변에 3을 곱하면 6t-t는 45가 되고요. 그러면 뺐을 때 5t가 45가 되면서 양변을 5로 나누면 t는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9분이군요. 9분. 9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초라고 말해버렸네. 왼쪽인가? 아,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왼쪽, 그리고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K, 여기가 마이너스 K예요. 아, 109번 해설인가요, 저기? 이거요? 그 그림 좀 그려줄게요. 1109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1110번은 너무 멀리요. 이것만 해봐도 시간이 가능할 것 같은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직사각형이 얘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달려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대요. 여기는 당연히 원점 O고요. 자, 이때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비례 그래프가 쭉 지나가고 있어요. 정비례는 Y는 dx.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D라고 놓고요. 여기가 2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프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Y는 X분의 A까지 모두 표현을 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 반비례 그래프가 정비례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8이 나왔대요. 그때 저희는 스몰 a와 스몰 b를 구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2를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으나 x값만 알고 y값을 몰라서 아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가 반비례라는 거를 잘 이용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반비례는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나는 게 2라면 여기에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일정해요. 이 거리가 똑같아야 돼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건 0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뭐가 나왔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B가 어떤 애냐면요. 이 B의 좌표를 얼추 다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우리가 반비례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라면 여기도 2가 되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이라서 그런 건데 여기에 내 그림이라서 좀 아니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원래 이제 우리 합동이라고 똑같은 거 이제 합동이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이 하얀색과 보라색이 합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합동이 아니고 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합동이 되게끔 원래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넓이가 8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반비례의 대칭성에 의해서 합동. 근데 우리가 여기가 2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2예요.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8이라는 힌트에 의해서 이 길이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2, 4, 8. 그럼 우리는 여기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를 조금 지울까요? 이제 우리 문제에 필요한 것만 조금 적을게요. 이 보라색의 힌트를 통해서 여기가 C였는데, 그럼 결국 이 직사각형은 긴 면이 4, 짧은 면이 2인 직사각형이라는 거를 이 보라색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4가 된다는 것은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의 좌표는 0에서 2칸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좌표를 가져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를 합치면 점 B의 좌표가 나오는데, 점 B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반비례 그래프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비례 그래프를 완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반비례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반비례 위의 점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A.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이거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변에 마사를 곱해서. 그럼 A가 8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X분의 8로 고치고요.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어졌던 D. 이 점은 X가 2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Y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Y를 구할 거고요. Y는 2를 반비례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근데 대입을 하게 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라는 걸 알았네요. 근데 이 2,4라는 점은 특수한 점으로 반비례를 지난과 동시에 정비례도 지나고 있으니 이번에는 이 2,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Y는 dx라는 정비례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4는 2b가 돼서 양변을 2로 나누면 b는 2가 되겠죠. 자, 그럼 b가 2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다 찾았네요. 20a는 8이고요. 20b는 2예요. 근데 지금 얘는 a 빼기 b를 원하고 있으니까 a 빼기 b는 8 빼기 2를 해서 답은 6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요? 1110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영상 끊고 숙제 안 내주세요.